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많은 2차전지 주주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이렇게나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이렇게나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내용을 팩트로다가 딱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꼭 머리에 넣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어떤 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권하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받는 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을 해서 수혜 산업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피해 산업일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일 때는 친환경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 2차전지, 전기차, 그린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일 때는 얘네들이 다 좋았어요. 보조금도 많이 퍼주고, 그때 생긴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그래서 IRA라는 법안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친환경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보조금을 많이 퍼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왜 자동차는 전기차만 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싹 다 바꿔가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책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미리미리 구독 눌러두시면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키우는 채널이 세 번째로 키우는 채널이거든요. 이미 제가 앞에 10만 명, 2만 명, 그리고 이번에 새로 키우는 채널인데 나중에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초반에는 또 우리 초기 구독자분들 이탈 나오지 않게 제가 또 열심히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팩트로 딱딱 정보 전달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또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다. 자, 그러면 일단 구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리튬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자재입니다. 그렇죠? 광물 원자재예요. 그럼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배터리의 소재 가격이 오르겠죠? 대표적으로는 양극재의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올라요? 배터리 팩. 배터리 그 자체의 가격이 오르겠죠.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완성차 가격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혹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비싸면 잘 판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나타를 전기로 바꿨다고, 그랜저를 전기로 바꿨다고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을 많이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지만 거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갭을 일부라도 줄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리튬 시세가 계속 오른다고 양극재 가격도 올려버리고 배터리 가격도 올리고 자동차까지 올릴 수 있나요? 이게 자유자재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극재 가격을 올리고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해 원가가 상승하는 만큼 판매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역래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래깅 효과가 소멸되면서 가격 상승이 여기까지 넘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못 올리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손해를 일부 떠안자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3원계 배터리 NCM, NCMA, NCA,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트렌드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중국 시장의 시세잖아요. 중국의 탄산 리튬 시세인데 최근에 ESS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 NCM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탄산 리튬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FP보다는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탄산 리튬 상승은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 많진 않습니다. 아예 없진 않지만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 동력이 전기차가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죠? 왜? LFP 배터리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재 기업들이나 배터리 셀 기업들이 뭐 주문량이 다이나믹하게 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르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안이나 뭐 정책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도 여전히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는 거, 이 핵심 목표가 뭐예요? 탈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부품, 장비, 소재, 광물 이런 것들을 얼른 의존도를 벗어나라, 이제 이런 정책인 건데, 그래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재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IRA의 추가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는, IRA에 추가적으로 나온 보조 법안, 보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EOC라고 있습니다. 뭐 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긴 하지만 해외 우려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쪽으로부터 핵심 광물들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FEOC로 등재된 그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주는 전기차 보조금 7,50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배터리를 선별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러분들 2025년 1월 1일부터는요 원칙적으로 중국산 리튬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흑연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걸 빠르게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26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 기간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인 예외가 뭐냐면, 리튬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25년 1월 1일부터는 맞아요. 이때부터 보조금을 안 준다는 맞는데,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전해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해액에 포함된 리튬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튬염이라는 거는 첨가제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걸 썼다 이거를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6년 말까지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27년부터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 계획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시장에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 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리튬 시세가 움직이면은 LNF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물론 잡주 성향으로는 리튬 포어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걔네는 너무 테마적인 종목들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리튬 재고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재고로 인해서 시세 변동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재료의 금액이 가장 크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리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리튬 시세가 오르면 이 마이너스 보고 있는 금액이 수익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또 괜찮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리튬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LNF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마저도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죠. 물론 바짝 최근 한두 달 정도는 2차 전지 섹터에 계약 취소라든지 증설에 대한 딜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악재들이 좀 연속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 버퍼링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에코프로가 됐든 LNF가 됐든 리튬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나, 리튬이 저렇게나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 머리에 넣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 법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배터리의 절반 정도가 한국 기업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이 배터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중국산 배터리를 팔아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ESS, 우리도 얼른 따라가가지고 LFP 배터리를 생산해서 ESS로 미국 시장을 지금 얼른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또 중국산 리튬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뭐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에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탄산 리튬이 오르는 거는 뭐다? LFP,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인 거고요. 수산화 리튬이 움직이면 뭐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 NCM, NCA 요런 거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탄산 리튬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LFP 배터리는 어디로 많이 쓰이느냐? 지금 현재 ESS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전기차로도 많이 가지만 ESS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LFP 주문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우리가 탈중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코 프로 중심으로 저는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얘네가 벌써 시가총액이 합산으로 13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적 발표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네가 고점을 찍고 살짝 주가가 눌리면 바이오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2차 전지가 또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빈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도 여러분들 세팅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타겟으로는 2차 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쪽,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으로 남들 몰래 그냥 매수해두고 오랜 시간 나는 묵혀둘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공정수를 15개에서 10개로 줄인 배터리, 그래서 원가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장비가 어디 거다? PNT 거다. 그래서 PNT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건식 공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CNT 도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극재 쪽에. 그러면 나노신 소재.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저는 딱 보시면 끝난다. 기타 그 밖에 뭐 다른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너무 광범위하게 보는 거고 이미 여기까지 보는 것도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가장 앞선에서 빠르고 공격적으로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건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를 메인으로 해서 꼭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악플을 다셔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꾸준하게 추종하시면서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